안녕하십니까. 자, 엔캠 반등이 나오다가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을 그대로 다 토해냈는데, 자, 엔캠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장도 좀 험악할 거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토요일 아침 7시 40분입니다. 영상 일찍 찍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험악하기 때문에 영상 일찍 찍어서 주말에 업로드하고 여러분들 월요일 날부터 대응하시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위기가 올 때 강했던 사람입니다. 박민수. 자, 증권사 경력 24년, PB만 12년 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야죠. 자,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타점도 잡아드리는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새벽에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엔캠도 엔캠이지만 시장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자, 불안한 시장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엔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시황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엔캠 이슈. 최근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세 번째,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네 번째, 최근 이슈와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원인은 여러분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8월 초에 이어서 다시 고용 문제,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0.25냐 0.5 비컷이냐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불확실성입니다. 모든 뚜렷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 보시면은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시장 차트 보시면은요,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후속 매수세가 약하다. 자, 반등 자체가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고 다시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 엔캠 같은 경우 보시면요, 8월 초부터 그래도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종목들, LG 엔솔 같은 종목도 8월 초부터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2차전지 종목들이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을까? 이거는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의 양상이 좀 바뀌었죠. 8월 초에. 자, 민주당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 트럼프가 유리해서 거의 당선이 되다시피 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했어요. 월가에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전통적인 종목들. 근데 해리스로 바뀌고 지지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리스가 유리해졌죠.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가장 친환경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대선 후보가 바뀐 시점부터 반등이 나오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엔캠 보시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보시면은 자, 25만 원대 저항선이 하나 있고 밑에 14만 9천 원, 10만 원 정도 자 갭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밑에서 받아가는 세력도 있고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엔캠을 누르는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최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여길 뚫으면 어떻게 되죠?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요, 작년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쇼커버를 합니다. 이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시장가로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엔캠, 자, 공매도 세력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내리 누르고 있어요. 자, 받아가는 세력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는 왜 안 오르느냐? 외국인이 산다고 매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물량을 털어냅니다.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사는 단계가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외국인이. 제가 PB 할 때 보니까 자, 얘네들 첫 번째 저가 매수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급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엔캠이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사모펀드 CB 전환 물량 블록딜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죠. 두 번째, 하락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 세 번째, 받아가는 헤지 펀드 아직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엔캠. 자, 수급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엔캠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최대 주주 변경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입니다. 958억을 빌렸습니다. 오정강 대표. 주식을 맡겼습니다. 1246억 정도. 자, 금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1246억 담보로 맡기고 958억을 빌려갔다. 만약에 담보로 맡긴 주식이 958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식하시면 알잖아요. 담보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죠? 담보 부족 비율을 정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액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채권자.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입니다, 여러분. 기관이죠. 기관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958억. 담보 가치는 1240억입니다. 자, 8% 정도 되거든요. 박민수가 알고 있기로는 담보 그 대출 그 금리가 1000억이면 8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권사로서는 굉장한 수익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죠?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 나가게 되면 오정강 대표나 기관이나 골치 아파집니다. 담보 가치를 회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주가를 관리하는 거죠. 담보 가치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958억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뭐죠? 엔캠 주가가 자,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보 가치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오준강 대표는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 관련 주식담보대출 이게 과연 악재일까요, 여러분?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악재도 호재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 950%에 대한 용처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받아가는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에서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자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 2분기 매출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 속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자, 흑자 전환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잖아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방이 지지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 북미 점유율이 60% 이상 전망이 됩니다. 엔캠이 여러분 텍사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1공장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자, 1공장도 4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캐퍼를 늘렸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텍사스 공장 2025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 이거는 캐퍼 자체로 10만 톤으로 졌습니다. 최근에 20만 톤까지 캐퍼를 늘렸습니다. 왜 갑자기 캐퍼를 4만에서 20만 원까지 늘렸나? 이게 엔캠의 주가의 출발점입니다. IRA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중국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빠지게 됩니다. 중국이 차지하던 공백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 캐퍼를 늘렸습니다. 증설을 했어요. 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유상증자 방법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시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어떻게?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건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고 자,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CB도 세력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여기로 들어왔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880억입니다. 전환된 것도 있고 주식으로 아직 전환될 물량들도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전부 다 사모펀드들이 갖고 있다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은 수익 보고 파는 건 상관없는데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힘들어집니다. 아직도 남은 물량이 꽤 됩니다. 100만 주 넘게 남아있어요. 자, 블록딜 물량이 나오면서 문제는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엔캠이 MHI 편입이 됐습니다. 이게 악재가 됐습니다. 왜? 편입이 되잖아요.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85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항상 롱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숏으로도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
바이만 하는 게 아니고 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 한쪽만 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일 경우에는 공매도 타겟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MSCI 전 세계 기관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모펀드에 CB 전환 블록딜 물량이 나오는 걸 알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처럼 주가가 수급이 왜곡되면서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중앙첨단 소재 EDL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입지를 강화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리튬이온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IRA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죠. 중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겠다. 리튬이온 중국 비중이 9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밖에 안 돼요. 이번 IRA 때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을 완성하고 북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왜? 수급 때문에. 자, 그나마 흑자전환을 했다는 게 그래도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 자, 중앙첨단 소재와 EDL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자, 리튬이온 때문에 한 거죠. 리튬이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이 빠진 자리를. 세 번째, 사모펀드에 CB 전환한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다시 또 작용하면서 주가 대선 때까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자 14만 9천 원 그리고 25만 원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간 자 밑에서 받아가는 헤지 펀드들 차분하게 1단계로 매수하고 있고 공매도 세력은 25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자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고 그렇죠? 최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만간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겠지만 추가 상승이냐 다시 하락이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여기 메인 세력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월봉이죠. 매집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에 걸쳐 매집을 했고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여러분 7만 원, 8만 원, 한 5만 원부터 잡아야 되겠죠. 7배, 8배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되죠. 매집 기간이 긴데. 자, 세력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요. 여러분 수익률은 상응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매집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집을 하느냐.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세력들이 제가 메인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주포 세력들.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 얘네들? 개미 털기하는 중입니다. 피어, 포머.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피어의 국면입니다. 겁을 줘서 떨어뜨리는 거죠. 빠지게 만든 다음에. 포머는 올라갈 때 쫓아가 사는 겁니다. 신고가 난다. 최대 주주 변경 이슈, 주담보대출. 자, 살짝 두렵습니다. 개인들은. 털 수밖에 없죠.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테마 대장주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세력 기법.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코스닥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 근데 958억을 대출해 갔는데 담보가 1240억이에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반대매매 나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요.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이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식 잘하는 기관이죠. 당연히 담보 가치를 유지하려고 그럴 겁니다. 주가를 받친다는 얘기죠. 뭘로? 이슈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캠이 여러분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 자, 보시면은요. 2분기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테슬라와 파나소닉에다가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10월 말쯤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엔캠이. 테슬라 쪽에 추가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전에.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지분 투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캠에다가. 이게 10월달 일정입니다. 테슬라 일정.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여기로 엔캠이라 보내시면 제가 테슬라 일정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주간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매주 만나서 미팅하면서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엔캠으로 보내시면 자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신고가 난 종목이고 매집을 했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끝내진 않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포 세력이 개미 털기 진행 중이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직은 차분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 털면서 헤지펀드가. 자 엔캠 그러면 타임라인 볼까요? 9월 17, 18일 날 2차전지 섹터한테 중요한 금리가 결정됩니다. FOMC. 두 번째 10월 달 빅테크 실적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개별 이슈가 있죠. 10월 말에 있을 테슬라 일정. 10월 달까지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하잖아요. R&D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요. 다 적자입니다. 그죠? 연구 개발은 해야 되고 나오는 제품은 없고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CB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혜주가 될 거고 2차 전지 종목들 대규모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놔서 대출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얘가 수혜가 되겠죠. 거기다가 2차 전지 섹터는 대선 때까지 미국 대선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미국 대선 때까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박민수가 만든 대응 전략 자료. 최대 주주 변경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엔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3158에 8575. 엔캠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세력 기법을 넣어놨습니다. 상장 기업은 90% 적용되는 기법. 자,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이슈를 이걸 몰랐다라 할 수 있습니까? 담보대출 발언 있을 거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고 있잖아요. 왜? 자, 958억에 대한 다른 용처가 있는 거고 테슬라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엔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엔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무료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한 방이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방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시장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AI하고 반도체가 빠진 다음에 아직 주도주가 없어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주도주 없이. 이럴 때 단타가 유용하겠죠. 단타방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사유. 단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자, 좀 많으시는 것 같은데 3158에 8575. 자,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가 단타 종목 이렇게 문자 샘플처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1번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지는데 다음 주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누가 주식을 많이 파느냐? AI가 팝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관 외국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AI 알고리즘이 주식을 매매합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매매, 1000분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PB할 때보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60에서 70% 전체 주식시장 비중에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만든 리포트입니다. PB할 때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즈별로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여기로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쉽게 풀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지금 시장은 여러분 이런 국면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 나갑니다. 이게 속성이죠. 실물보다. 엔비디아입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빠졌죠. 왜? 너무 멀리 갔던 겁니다. 얘가 대책 없이.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되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항상 주가는 여러분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시차를 두고서. 엔캠 반대겠죠. 이거는. 이격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2차전지 섹터들 실적이 안 좋아서. 좁아졌습니다. 근데 얘가 나가고 싶어요.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니까. 9월 FOMC를 확인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 10월달 빅테크 실적 3, 4분기 그리고 10월에 있을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확인되는 순간 다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종목 리포트, 텔레그램방 적극 활용하시고요. 알고리즘 리포트도 이용하시고 단타방 그때까지 단타 쳐서 수익 내야죠. 1번 보내주시면 샘플처럼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좌지우지하는 시장 어렵죠. 자, 더군다나 엔캠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는 거 큰 이슈입니다, 이거. 자, 958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담보 가치는 1240억 정도 됩니다.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에서 받았습니다. 자, 이자 70에서 한 80억 정도 나오겠죠. 1년에 대충 러프하게 계산 8% 잡았을 때. 그러면은 이자 수익 꽤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양쪽 다 곤란해집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메리츠하고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캐피탈 돈을 해서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를 관리하겠죠. 근데 이 시기에 헤지 펀드가 매집을 시작했고, 그죠? 테슬라 일정까지 있습니다. 묘한 자 일치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10월달, 11월달까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타방을 원하시는 분들 1번이라 보내주시면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